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우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브룩라인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에비게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예요. 지난 1년은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주말마다 엄마는 향긋한 파스타와 수제 쿠키를 만드셨고 오빠 마이클은 거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죠. 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리곤 했는데 지금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간단한 집안일도 귀찮아 하시더니 점점 방에서 나오시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늘 완벽했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한숨 섞인 목소리와 멍한 눈빛만 남았죠. 병원에서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갱년기 우울증을 찾아봤어요. 전문가들은 여성의 40에서 50%가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시작되는 갱년기에 우울감, 불안감, 짜증,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밤마다 뒤척이시던 이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던 이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시던 이유가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런 증상들이 2년에서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구나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비하도 심해진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하시면서 자주 우시던 게.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홀로 많은 것들과 싸우고 계셨나 봐요. 신체적으로는 안면, 홍조로 밤잠을 설치시고 관절통으로 움직이기도 힘드셨을 텐데 거기다 감정의 롤러코스터까지 혼자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가족은 그때 오빠의 해군 입대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죠.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씩씩하게 이겨내셨을 텐데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치니 그 어려움이 몇 배로 커진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통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고립감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지난 여름 오빠가 갑자기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평소엔 장난기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무척 진지했죠. 나 해군에 지원하기로 했어. 오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하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아빠는 묵묵히 오빠를 안아주셨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실 오빠의 결정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3대째 이어져 온 군인 가족이거든요.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고 아빠는 지금도 현역 해군이세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 거실에는 항상 아빠의 훈장들과 임관식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아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아빠가 군복을 입고 출근하실 때면 현관까지 따라 나가서 경례를 했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창가에서 기다리곤 했죠. 휴가 때 아빠가 들려주시는 임무 이야기에 오빠는 늘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의 방에서 해군사관학교 포스터를 몰래 모으던 걸 본 적 있어요. 책상 서랍맨 아래에는 아빠의 젊은 시절 함장님 시절 사진도 고이 접어두었더라고요.
아마도 오빠에게 해군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사명 같은 것이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전쟁 뉴스가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때에 왜 하필 지금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오빠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지. 군인은 가장 힘든 시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금처럼 세계가 불안할 때일수록 누군가는 나서서 평화를 지켜야 해.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아빠처럼 씩씩한 군인이 되어 돌아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있어 군인이라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명예와 책임감이었던 거죠. 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군인 가족으로 살아온 20년 동안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아빠를 자랑스럽게 기다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갱년기와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에 이제는 아들까지 먼 바다로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가끔 엄마 화장대 거울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를 봐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남편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아빠의 글씨체로 적힌 이 메모가 어쩌면 엄마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군인 가족이에요. 늘 불안과 자부심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오빠도 그 길을 선택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두렵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자 자랑스러운 이야기라는 걸 이제는 저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더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그래도 가끔 웃으시고 농담도 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세요. 특히 TV에서 군함이나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급하게 돌리시거나 아예 TV를 꺼버리세요. 한 번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가 엄마가 오빠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훌쩍이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고작 17살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똑똑한 척하면서 다들 제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집에만 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빠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발 그만뒀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고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엄마의 눈빛이 다시 반짝일 수 있을까? 그때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한 분 덕분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해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창백해진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오빠를 배웅하던 날 엄마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죠. 대신 오빠 교복 다리미질하듯 꼼꼼하게 오빠의 군복을 정리해 주시고 먹을 것도 잔뜩 챙겨주셨어요. 마이클, 엄마가 준 거 꼭 먹어야 해. 미경 아줌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오빠가 떠난 후 엄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뉴스를 보시는 게 일과가 됐죠. 특히 국제뉴스에서 해군이나 군함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의 손은 항상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 번은 중동 해역에서 군함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실 뻔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마이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면서 한숨 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해군이 될지 바라며 위로하시지만 엄마의 걱정은 줄어들 줄 몰랐죠. 사실 저도 많이 걱정돼요. 어릴 때부터 저를 챙겨주던 든든한 오빠가 이제는 먼 바다 어딘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요.
특히 밤에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오빠가 타고 있을 구남이 걱정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엄마는 요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세요. 한 번은 제가 늦게 숙제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밤중에 부엌에서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가보니까 오빠가 좋아하던 라면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마이클이 배고프진 않을까? 하시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나 봐요. 우리 가족의 유일한 낙은 오빠의 편지였어요. 2주에 한 번씩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죠. 편지가 오는 날이면 엄마는 마치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으세요. 바다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예쁘다는 오빠의 글귀 하나에 온종일 미소 지으시고 훈련이 힘들다는 말에는 밤새 근심하시고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첫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시더니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그날 아침 갑자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급 훈련으로 휴가가 취소됐다고. 그날 이후로 엄마는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지신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처럼 나타나신 분이 계셨거든요. 바로 우리 옆집 김미경 아줌마였죠. 그분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주신 작은 변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김미경 아줌마와 우리 가족의 인연은 3년 전 시작됐어요. 아줌마가 이사 오시던 날 엄마가 새로운 이웃에게 애플파이라도 구워줘야지 하시면서 분주히 준비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환영 인사가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몇 배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지금은 보스턴에서 K-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시는데 전문적인 동작과 한국 음악을 접목해서 수업하시나 봐요. 처음엔 그냥 운동 가르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경 아줌마는 한국에서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시고 안무가로도 활동하셨다고 하네요. 그런 아줌마가 어떻게 보스턴에서 살게 되셨냐고요? 그건 정말 운명 같은 이야기예요. 25년 전 아줌마가 한국무용단과 함께 미국 순회 공연을 왔을 때였대요. 그때 주한미군 출신으로 보스턴 의대 교수가 된 지금의 댄 아저씨를 만나셨어요. 댄 아저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할 때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서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통역 봉사자로 공연장에 왔다가 무대 위에서 전통 부채춤을 추는 미경 아줌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대요. 그때 김미경 씨의 춤사위에서 나오는 기품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어요라고. 아저씨가 늘 자랑스레 말씀하시죠. 3개월간의 순회 공연 동안 두 분은 급속도로 가까워지셨고 헤어질 때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대요. 1년간의 열렬한 국제 연애 끝에 결혼하셨고 미경 아줌마는 자신의 꿈이었던 무용을 포기하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무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리셨죠. 한국의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 K-팝 안무를 접목한 K-에어로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작게 시작하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보스턴 전역에서 수업을 하실 정도로 유명해지셨대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나를 변화시켰고 결국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는 그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경 아줌마의 이 말씀처럼 아줌마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되신 거죠. 특히 댄 아저씨가 아줌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K-팝 댄스를 배워오시고 집에서도 늘 한국 음악을 틀어놓으신대요. 두 분의 아이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진정한 문화적 융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경 아줌마가 우리 엄마의 우울증을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아줌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오빠가 떠나고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셨을 때 미경 아줌마의 존재는 정말 컸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서 들르셔서 엄마 얼굴 보고 가시고 퇴근길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반찬 한 가지씩 들고 오셨죠. 린다. 이거 내가 어제 담근 김치야. 매콤하니까 입맛 돌 거야. 하시면서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엄마가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을 때예요. 아빠도 저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미경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린다. 나랑 잠깐 산책 좀 할래? 그냥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날 저녁 엄마와 미경 아줌마는 3시간 동안 근처 공원을 걸으셨대요. 아줌마도 남편을 군인으로 보냈던 이야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돌아오실 때 엄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죠. 미경 아줌마가 수업하시는 K-에어로빅 센터 무료 체험권을 가져오셨어요. 린다. 내일 아침 나랑 같이 가자. 앉아서 우울해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낫잖아. 처음엔 엄마도 저도 걱정했어요. 우울증 약도 드시는데 괜찮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초인종을 누르시면서 린다 오늘은 꼭 같이 가자 하시는데 그 밝은 목소리를 계속 거절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결국 엄마는 체념한 듯 운동복을 입으셨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신 엄마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는데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계셨거든요. 애비, 있잖아.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미경 아줌마의 K-에어로빅 수업은 특별했대요. 신나는 K-팝은 기본이고 잔잔한 한국 발라드도 나오고 때로는 흥겨운 트로트도 섞여 있었죠.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명상도 하고 한국 차를 마시면서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배우게 되고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도 친해지실 수 있었죠. 특히 수업에서 만난 제니 아줌마도 아들이 해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두 분은 금세 친해지셨고 서로의 아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가 되셨나 봐요.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도 드시고 주말엔 한국 드라마도 보신대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안고 우셨어요. 미경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는 마이클이 자랑스럽다고 아들이 선택한 길을 믿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평소처럼 숙제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뭔가 달라진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 하시던 엄마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거든요.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엄마의 흥얼거림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에 주방으로 살금살금 가봤죠. 창가에서 설거지 하시던 엄마는 무언가에 푹 빠진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릇을 닦는 손길에 맞춰 어깨도 까딱까딱, 발걸음도 사뿐사뿐. 마치 춤을 추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거 무슨 노래예요? 제가 물어보자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니 웃으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K-에어로빅에서 배웠는데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노래야. 나도 모르게 자꾸 부르고 있네. 중독성이 있어. 신나기도 하고. 알고 보니 미경 아줌마가 수업에서 한국의 옛날 노래들을 많이 틀어주신다고 해요. 격한 운동할 때는 신나는 K-팝을, 스트레칭할 때는 잔잔한 옛날 노래를.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는 노래가 엄마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샤라, 으샤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으샤라 으샤. 엄마의 발음은 아파트 말고는 못 알아듣겠지만 멜로디를 흥얼거리시는 모습이 예전 엄마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뒤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엄마는 유튜브로 한국 노래를 찾아보세요. 윤수일의 아파트는 기본이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나훈아의 테스형까지. 요즘은 한국 가서 콘서트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노래도 같이 들으시면서 이게 바로 K-팝이구나 하시죠. 며칠 전에 나온 로제의 아파트도 같이 들으면서 엄마랑 너무 웃었어요. 이 곡이 한국의 술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파트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윤수일의 아파트와 로제의 아파트를 리믹스한 것도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면서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또 엄마가 미경 아줌마 덕에 엄마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노래 가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서 미경 아줌마한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주방 냉장고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붙어 있고 메모장에는 서툰 한글로 에비게일, 마이클 사랑해요, 화이팅 같은 단어들이 잔뜩 적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엄마가 답장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한글로 사랑해 마이클이라고 썼거든요. 미경 아줌마가 도와주셨다면서 오빠가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신나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매일 아침 K-에어로빅을 가시고 집에 오시면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세요. 창문을 열고 아파트를 부르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 제임스 아저씨가 린다, 노래 잘 부르시네요.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가끔은 제가 학교 숙제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시면서 제게 물어보세요. 애비, 이거 맞게 썼나 봐줘.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엄마의 열정이 너무 귀여워서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해요. 어제는 엄마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시기 시작했어요. 미경 아줌마가 추천해주신 태양의 후예라나요? 군대 이야기라고 해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는 주인공 군인이 너무 멋진 로맨티스트로 나와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이클도 저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지? 엄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한국 음악이, 아니, K문화가 우리 가족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 우리 집은 매일이 작은 콘서트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오빠가 휴가 나와서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오빠가 첫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는 날이거든요. 엄마는 어제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죠.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내내 에어로빅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가끔은 앞치마 입은 채로 스텝을 밟으시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린다, 음식 좀 봐줄래요? 미경 아줌마가 아침 일찍 오셔서 한식 요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한국 음식들이 하나둘씩 식탁에 올라가는데 그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엄마가 배우신 요리들이래요. 마이클이 분명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린다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알면. 미경 아줌마의 말씀에 엄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정말이지 6개월 전에 우울했던 엄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지셨거든요. 이제 엄마에겐 매일매일이 바쁘고 즐거운 일과로 가득해요. 아침 K-에어로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전에는 미경 아줌마와 한국어 스터디도 하시죠. 오후에는 같은 반 수강생들과 한국 드라마 모임도 하시는데 벌써 태양의 후예를 다 보셨대요. 특히 놀라운 건 엄마가 에어로빅에서 만난 분들과 SNS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K-에어로빅 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대요. 댓글에는 에어로빅 실력이 대단하다, 너무 귀엽다는 반응이 가득했죠. 엄마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애비,
이제 엄마가 좀 괜찮아 보여. 며칠 전 엄마가 문득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의 어깨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오빠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가 달려가 안기셨죠. 어머, 우리 아들 좀 봐. 더 늠름해졌네. 하지만 진짜 놀란 건 오빠였어요. 엄마가 몰라보게 밝아지셨잖아요. 또 식탁에 가득한 한식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엄마, 이거 다 엄마가 하신 거예요? 응. 미경 언니한테 배웠어.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있어. 근데 엄마, 지금 한국말 섞어 쓰신 거예요? 오빠의 놀란 표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엄마가 갑자기 리모컨을 들더니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엄마가 연습한 거 보여줄게. 윤수일의 아파트가 흘러나오자 엄마가 K-에어로빅 동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빠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어요. 엄마가 전보다 더 밝고 귀여워지신 것 같아 행복하고 엄마의 행동이 웃기기도 하고 이 상황이 믿어지질 않아서 저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무거운 웃음이 아니었죠.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였어요. 마이클,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어. 엄마의 말씀에 오빠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오빠도 얼마나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엄마가 찍은 K-에어로빅 영상을 봤어요. 중간중간 서툰 동작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오빠가 다시 바다로 떠나도 우리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의 하루하루는 이제 K문화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항상 미경 아줌마가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은 보스턴의 브룩라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비게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군인 가족에게 일어난 특별한 문화적 치유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던 엄마가 이웃집 김미경 아줌마의 따뜻한 손길로 K-에어로빅을 만나게 되고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경 아줌마는 25년 전 한국무용단 순회 공연 중 만난 미군 출신 남편과 결혼해 보스턴에 정착하신 분이었죠.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에어로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아줌마는 애비게일의 엄마에게도 그 특별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미경 아줌마가 애비게일 엄마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매일 아침 들르셔서 엄마를 운동으로 이끌어주시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주시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시던 미경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 애비게일의 가족에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해군에 입대한 오빠를 걱정하며 힘들어하시던 애비게일의 엄마는 이제 매일 K-에어로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미경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애비게일의 가족은 아직도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애비게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미경 아줌마처럼 따뜻한 이웃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때로는 이웃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애비게일의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